10분만 보면 미얀마 소식통이 된다.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는 에드쇼파리 뉴스입니다. 오늘도 미얀마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뉴스를 시작합니다. 2022년 7월 7일 미얀마 노동조합연맹은 양곤 지역 밍글라돈 타운십 자이카바 공단에 있는 중국 ADK 봉제 공장 노동자 2,000명이 시위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노동자들이 요구한 10개의 요구 사항 중에는 일용직 수당 인상과 업무 성과에 따른 상여금 및 기술 수당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토요일 오후 4시 퇴근 보장과 일요일 초과 근무 수당 즉시 제공하며 휴일이 없을 경우 수당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병가, 휴직, 연차 휴일 총 10일과 유급 수당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2022년 6월 급여분 즉시 지급을 요구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을 설립 허용하고 노조 지도자 모욕 금지 및 3일 연속 결근 시 해고는 불가능하며 급여는 즉시 지급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모든 요구 사항은 노동자 퇴사 시까지 적용이 되며 시위 참석한 노동자의 임금 삭감 또는 해고 금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 중국 업체는 ADK 공장과 JW 공장 두 곳을 운영하며 총 7,000명의 노동자가 근무 중이라고 합니다. 국가 비상사태 직후 주요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시작되면서 노동조합 활동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며 노동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기도 하지만 반면 해외로 피난 간 노동조합들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일부 공장들에 대한 일방적인 노동권 침해 주장을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0일 국가관리위원회 상무부 장관 뿌인사는 미얀마 식용유협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차량 수입 및 조립 차량 부품 수입 판매에 대한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조립 차량으로 생산 판매되고 있는 스즈키 에리티가 모델이 기존 3천만 잣에서 6천만 잣까지 급등하면서 조립 차량 부품 수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었습니다. 미얀마에서 조립 생산되는 현대 엑센트의 경우도 기존 3천만 잣에서 5천만 잣까지 급등하였다고 합니다. 중고자동차 딜러의 말에 의하면 절반가량으로 떨어진 중고차량 가격이 다시 급등하고 있으며 현지에서 생산 유통되고 있는 스즈키 차량이 가장 인기가 좋다고 합니다. 현재 미얀마 조립 생산 유통되는 차량은 일본과 한국, 중국 차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즈키 미얀마와 현대자동차는 차량 부품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휴업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이 포함된 중국산 감시 카메라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NLD 정권 시절부터 시작이 되어왔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NLD 정권에서는 시대웨와 만달레이를 포함한 5개 도시에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미 양곤과 만달레이는 일부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국가관리위원회에서는 4개 주 또는 지역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찌나와 따웅지, 다회이, 몰량야인, 바간에서 공개 입찰이 발표되었고 파안도 입찰을 위한 협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는 피스카 시큐리티 앤 커뮤니케이션과 나웅요 테크놀로지가 수주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에 투입되는 장비들은 화웨이와 히크비전과 같은 중국계 거물 보안 회사들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히크비전만이 미얀마의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판매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10일 국가관리위원회 미나옹 흘라잉 위원장은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하였습니다. 이번 러시아 방문 목적은 국방협력 강화, 에너지 협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200km가량 떨어진 카룽아에 있는 쉐지곤 파고다 다이아몬드 기부식에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양우에 있는 파고다와 동일한 이름을 가진 이 파고다는 2018년부터 관심을 가지며 러시아 방문 시 자주 들리고 있습니다. 미나옹 흘라잉 위원장과 투나웅 공군 참모총장이 이끄는 대표단이 모스크바 공항에 도착하면서 리누츠 러시아 미얀마 대사와 모쪼 무관 러시아 국방부 차관이 의전을 하였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차관은 2021년 국군이날 행사에 러시아 대표로 참석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후
러시아 국방부 장관을 만나 양국 국방부의 폭넓은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였으며 양국 방위 능력 증진을 위한 미얀마 국방부 참여와 미얀마 정치적 상황 변화에 대해 의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미얀마 친선협회 회장과도 만남도 가졌습니다. 이 만남에서는 양국군 우호 증진을 위한 문화단 교류 및 협력 방안, 경제협력센터 건립을 통한 수출입 활성화 방안, 경제 부문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친환경 전력 발전 지원, 관광 산업 활성화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위원장은 러시아 국영회사 로소보곤엑스포트 CEO와도 만남을 가졌습니다. 유엔 인권 전문가 토마스 앤드류는 지난 2월 러시아 국방부는 미얀마 국방부에 전투용 드론과 전투기 2종,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장갑차 2종을 급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미얀마 공군은 러시아 수호이 30SME 전투기 6대 중 첫 번째 선적으로 2대를 인수하였으며 네피도 공항에 있다고 합니다. 이미 군정보기관 웹사이트 제인스에서는 이미 지난 3월에 배송이 되었다고 공개를 하였지만 최근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아세안 경제위원회 위원장과의 만남에서는 농업 발전 개선 방안을 논의를 하였습니다. 미얀마 국가관리위원회는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해외 투자 철수로 인해 각종 사업들이 중단되고 특히 에너지 부문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관리위원회 쪼민툰 대변인은 조만간 러시아와 협력을 진행할 것이라며 러시아 정부와의 관계가 강화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하여 세계 최대 원자력 에너지 회사 중 하나인 로사톰 코퍼레이션과의 만남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논의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로사톰에서 사무총장 겸 러시아 국제우주문제 특사를 맡고 있는 드미트리 로고진과 만남을 가지면서 원자력 에너지 기술 협력에 대해 자세하게 논의를 하고 국가관리위원회 과학기술부와 로사톰 간의 MOU 체결을 했다고 보도를 하였으나 세부 내용에 대해서 2022년 7월 11일 오후 8시경 양곤 마양곤 타운십 9마일 오션 쇼핑몰 앞에 있는 교통경찰 초소에 폭탄 공격이 있었다고 합니다. 같은 날 오후 8시 15분경 다곤 남부 묘티 타운십, 8시 25분경 다곤 동부 묘티 타운십, 8시 33분경 오칼라파 남부 타운십에서 소규모 폭탄 공격이 있었습니다. 오칼라파 북부 타운십에서는 폭탄이 2차례 터졌으며 사건 직후 군 차량이 호위하는 민간 차량에 탑승한 뾰소띠 대원들이 장칼을 휘두르며 순찰을 강화하였다고 합니다. 지난 7월 12일 오후 12시경 양곤땀의 타운십 바냐다라 로드에서 군경찰은 폭탄을 발견하고 12시 48분 폭발하였다고 합니다. 폭탄 공격을 자행한 얼반 게릴라 포스는 군경찰 차량이 자주 주차하는 장소에 폭탄 설치를 하였지만 인근 쓰레기 수거 어린이들이 있어 폭탄 공격을 중단하였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같은 시간 땀의 아웅민글라 로드에서도 군경찰이 폭탄을 발견하고 길 가운데서 폭파시켰다고 합니다. 군경찰이 길에서 바로 폭발을 시키면서 인근 아파트 유리창이 깨지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공격을 자행한 얼반 레볼루셔네리 프론트는 인근에 시민들이 많아 폭탄 공격을 취소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경 양곤 흘라잉따야 타운십에서도 폭탄 공격으로 부상자 8명이 발생하였으며 양곤 종합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여성 1명이 가슴에 파편을 맞고 사망하였다고 합니다. 민간인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은 누구도 공격 자행을 주장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경에는 양곤 산자웅 타운십 미니곤 고가도로 아래에서 폭탄이 터지면서 9명이 부상을 입고 그중 여성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중상자 1명은 구급차로 민영병원으로 이송되었고 1명은 군용 차량으로 이송이 되었으며 둘 다 사망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 이후 한따와디 로타리 일대 검문 검색을 강화하였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50분경 또 다른 폭발이 있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최근 양곤에서도 폭탄 공격이 빈번해지면서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가 침묵하고 피해자가 없을 때만 공격 자행을 했다는 발표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21일 무료 온라인 학교 까웅포 유사립학교에 자녀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이 교사를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금품 갈취 협박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협박 내용은 지정된 계좌로 이체를 하지 않을 경우 부모 성명과 주소, 학생 정보를 SNS에 공개한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공개가 된다면 국가관리위원회의 처벌이나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협박 전화를 받은 학부모들은 학교 측에 조사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난 7월 8일 학교 측에서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협박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강화를 할 것이라고 간단한 성명서만 발표를 하고 어떠한 대책 마련도 없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 측에서는 학교 내부 행정사무실 직원이 이번 협박 전화에 가담을 하였거나 외부에서 사기꾼이 일부 정보를 취득하여 협박 전화를 한 것으로 보고 조사를 한다고 하였으나 학생들에게는 10학년 학생들에게는 SIM 카드 교체를 하고 9학년 학생들에게는 텔레그램 번호만 변경하도록 지시를 하였다고 합니다. 바이버 또는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협박 문자를 받은 경우를 보면 등록된 번호가 학교 번호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내부자의 소행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시민 불복종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학교에서는 문제를 더 크게 만들지 말고 학교를 믿으라고만 답변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2년 7월 13일 미얀마 중앙은행은 외환관리 조치를 강화 발표를 하였습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지분이 10% 이상인 기업에 대한 강제 환전 면제를 철회하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 외국인 투자 지분 10% 이상인 기업의 법인 외환 계좌에 대해선 강제 환전 조치에서 면제된다고 발표를 하였으나 이번 철회 발표로 혼동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미얀마 보건부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해외 입국자 16명 중 6명이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인 BA4와 BA5에 감염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BA4 1명, BA5 5명이 발견되어 미얀마 입국 시 격리 조치가 되었으며 지정 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미얀마 보건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 전파력이 높아 백신 접종이나 감염으로 인해 면역력을 형성한 사람이라도 쉽게 감염 또는 재감염을 일으킬 수 있지만 코로나19 예방 접종 완료를 할 경우 확진이 되더라도 증상이 경미하거나 사망률을 낮출 수 있다고 접종을 독려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들이 재유행에 대한 대응을 추진해 왔으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우세화로 재확산 시기가 예상보다 일찍 도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2-23년 회계연도 1분기 미얀마 국경무역 거래액은 13억 1,500만 달러를 달성하였다고 합니다.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주요 국가별 국경무역 거래액은 태국 13억 달러, 중국 5억 8,700만 달러, 방글라데시 935만 8천 달러, 인도 537만 7천 달러라고 합니다. 가장 많은 무역량을 기록한 태국은 수출 9억 1,600만 달러, 수입 3억 9,890만 달러를 달성하였습니다. 미얀마 태국 국경 무역 게이트는 미야와디와 따찌렉, 콧다웅, 띠끼, 모타웅 등이 있으며 미야와디가 가장 활발하게 무역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국경 무역 주요 수출품은 쌀, 콩과 같은 농축산물, 천연가스이며 주요 수입품은 음료, 의약품, 오토바이 및 관련 용품, 식품이 있습니다. 미나옹을라잉 위원장은 타타르스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타타르스탄은 독립공화국이지만 러시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22년 4월 말 타타르스탄 대통령이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미나옹을라잉 위원장과 첫 만남이 있었으며 이후 6월에는 미나옹을라잉 위원장이 타타르스탄을 방문하여 일부 무기 제조 시설을 견학하기도 하였습니다. 타타르스탄 수도 카잔에서 진행한 이번 만남에서는 양국 간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과 무기 제조 공장 건설 및 유지 보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고 합니다. 이후 타타르스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러시아에서 5번째 규모의 정유사 타트네프트 CEO와도 만남을 가지며 석유 및 천연가스 투자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였습니다. 에드쇼파르 미얀마 뉴스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좀 더 상세한 미얀마 정보를 찾으신다면 에드쇼파르 뉴스 웹사이트도 추천드립니다.
에드쇼파르는 보다 많은 미얀마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